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새로운 시선이 담긴 창조력과 섬세하고 정교한 지휘로 포항시립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마이스트라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2주 전에 보지 않았나요? 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지휘자 장윤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 지휘를 공부했고 노스텍사스 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로 활동했으며 국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등 수많은 합창단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포항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면서 상임지휘자로 또 카톨릭대학교 교회음악원 대학원 초빙교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로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휘자 장윤정이 연주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합창 지휘,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 또 대중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합창 지휘에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아, 선화예고 출신이시군요. 네네네. 네. 선화예고 2학년 때인가? 네. 그때 저희 리틀엔젤스 예술관이 저희 학교 대강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그 공간. 그땐 지금은 이제 유니버셜 아트센터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음악사 시간에 저희 음악사 선생님이 지금은 작고하신 고 유병무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음악사 시간에 오늘은 공부 안 하고 리틀엔젤스 예술관에서 오늘 열리는 연주회 리허설을 보여주겠다 하고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오. 그런데 이제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줄을 서더라고요, 무대에. 네.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도포, 우리나라 그 도포 있잖아요. 그 네. 한복. 도포자락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어떤 분이 걸어 나오시는데 약간 산신령 같으신 분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걸어 나오셔서 저희들을 보지 않고 보통 연주자들은 관객석을 보잖아요. 네. 근데 관객석을 등지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휘저는 순간에 정말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존재하는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목소리, 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함께 소리를 내는, 함께 화음을 맞추는 저 합창 소리구나. 하모니구나. 네, 하모니. 아. 전문 용어 쓰시네요. 교수님 역시. 네,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모니? 네.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멋지다. 그때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저거 해야 되겠다. 함께 하는 것, 혼자 연주하는 거 말고 함께 하는 것,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을 입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때부터 저는 이제 윤학원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게 선화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런 성숙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되게 철이 없었고요. 공부도 안 했고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고 그랬는데요. 예. 어쨌든 그 무대가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군요. 네, 터닝 포인트. 그렇다고 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습관처럼 삶처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쭉 하다가 네. 그때 제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난 저런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꿈을 이루셨네요. 맞습니다. 와. 행운이죠? 이래서 우리가 정말 조기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 학생 시절에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느냐 결국 익스피런스와 레퍼런스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이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도 제가 또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합창 지휘자로서 그렇다면 좀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합창의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조화로움, 하모니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사실 합창의 목표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하모니, 예,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소리의 블렌딩, 블렌딩. 그리고 같은 소리의 방향, 네, 뭐
뭐 아름다운 음악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기능적으로는. 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합창의 목표는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네네. 음악을 통한 나눔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선 출마하시나요? 저희 방송 나와서 총선 출마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정확하게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출마 없습니다. 저는 음악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정말 신선한 그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합창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냥 보통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네. 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사회적 문화예술 활동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못해도 합창은 할 수 있어요.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도 왜 교회 성가대나 뭐 지역 합창단 들어가서 노래하면서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합창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지금 전문 합창단의 지휘자로 있지만 그 전문 합창단이 가져야 되는 목표, 좋은 클래식 음악들 소개하고 또 시민과 함께 숨쉬고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만 네. 합창이라는 예술 장르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것. 그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합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린이 합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어려서 합창을 하면 많은 시를 노래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저는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 좀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네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네. 초등학교 네. 때 합창 활동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건 노래하는 것도 기억에 남지만 그 선배들의 엄격함. 예를 들어서 4학년은 너는 와서 청소를 해야 돼. 네. 5학년은 보면대를 피고 악보를 놔야 돼. 오. 그래서 선배들을 그때부터 공경하고 네. 선생님을 공경하고 네네.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관객을 바라봤을 때의 복장이라든가 구두 이런 부분들 신경 썼던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영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함께 노래하는 방법, 함께 합창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걸 배우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네. 지금 저한테 아까 대기실에서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린다고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본인은 말을 잘 못하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자 같으신데? 어떻게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잠깐? 바꿔볼까요? 잠깐?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차 안에서 들으시거나 또 집에서 들으시거나 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들으실 텐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세련되고 멋진 지휘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지난해 7월 7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포항시립합창단 제115회 정규 연주의 실황 공연을 오늘 들려주시려고 가져와 주셨어요. 네, 첫 번째 곡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곡을 들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롤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장윤정이 지휘하는 포항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롤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장윤정이 지휘하는 포항시립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세리님, 오 운명의 여신이여, 포항시립합창단의 연주를 듣자마자 전율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774 쓰시는 분, 장윤정 지휘자님 미인이세요. 목소리도 낭낭. 자, 이 부분은 이제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들어도 아니라 별로 못 듣는 얘기여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 키워드까지 가져가려는 저 모습 우리가 아닙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2190님, 고2 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일이 우리 딸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지휘자님, 네. 우리 방송이 한국 교육방송사라서 아, 그렇네요. 학부모님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해주신 말씀은 아. 정말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가장 옆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네. 간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자, 좋습니다. 안영택님, 오, 운명의 여신, 연주 멋져요. 브라보 10번 외쳐주세요, 정경쌤.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시모! 오늘 진행자가 누구세요? 혹시 정경쌤이 손님인가요? 장윤정 지휘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벌써. 아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아주 젠틀하시고 나이스하시고 아주 센스가 넘치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지금 제 입으로 자랑이 그렇지만 네. 최고의 청취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3317님, 장윤정 지휘자님 너무 멋지시고 말씀도 감동. 자주 나와주세요. 아, 난리 났네. 이제 좀 시간이 되십니까?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아, 행복합니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에는 지휘자 장윤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 합창단 제115회 정규 연주회를 위해서 까르미나 브라나를 오늘 들었잖아요. 네.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사실 2020년 2월부터 이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네. 특히 합창 연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네. 왜냐하면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연주들이 취소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그래서 이제 무대에 그 올라가는 인원이 규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의 합창 단원들이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하고 네. 뭐 반씩 나눈다거나 그래서 소규모로 부를 수 있는 작은 합창곡 위주로 뭐 연주를 했거든요. 네. 뭐 비대면 연주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 2년 정도,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작년 7월에 조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고 네. 그 무대에 올라가는 그 출연자 인원 규제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관객이 못 들어오다가 뭐 띄엄띄엄 자석제 하다가 그 7월 공연이 처음으로 띄엄띄엄 자석제가 없어지는 해제된 날. 해제된 첫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원했던 관객들과의 만남인데 뭔가 조금 좀 규모가 있는 연주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좀 규모 있는 큰 작품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또 우리 관객분들께 좀 익숙한 곡, 관객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고 좀 잘 아시는 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이제 까르미나 브라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 풀 오케스트라 버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투 피아노, 그러니까 2대 피아노와 여러 대의 타악기로 하는 연주 버전을 선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코로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대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롤라 이게 직접 작곡자가 이 타악기 버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을 만났는데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고요. 특히 이때 이제 우리 포항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네. 찬조 출연했고요. 또 경주시립 합창단 단원 선생님들도 오셔서 같이 찬조 출연해 주셔가지고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아,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거의 뭐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외우느라고 애썼네요. 아직 암기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기승전결, 뭐 자석이면 자석, 정책이면 정책, 아, 그런가요? 반응이면 반응,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그랬나요? 제가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칭찬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장윤정에게 지휘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하면은 뭐 출마할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인데요. 네. 저는 정말 합창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지휘자에게 앞서 합창인으로서 네. 저는 뭐 클래식 음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합창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합창인이다. 합창인이다. 네. 네. 합창은 저에게 있어서 나에게 지휘를 한다는 거는 그들과의 대화이다. 그들과의 대화이다. 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들은 저희 단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저의 음악을 듣고 있는 저희 합창단의 음악을 듣고 있는 관객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텍스트를 그러니까 가사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그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인데 제가 하는 연주하는 곡 하나하나
그 모든 음악 하나하나가 다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곡을 받았을 때 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내가 소화해서 그 언어로 단원들과 소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그 음악을 통해 소통한 그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한 그 언어로 합의를 이뤘을 때 그 감동이 관객들에게 배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딜리버리까지. 네, 그렇죠. 딜리버리.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딜리버리라는 말을 쓰려다가 영어다 싶어서 안 썼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박사님한테 자꾸 제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어떤 단어들은 네. 그런 단어들이 훨씬 더 그 강력한 그 의미 전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지휘하는 것은 뭐 지휘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스트라, 대본에 없는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려주신 까르미나 브라나, 그리고 합창인으로서 합창을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물론 이제 예술계 선배님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객관화시켜서 봤을 때도 이렇게 완벽한 부분인데 왜 우리 합창과 우리 클래식이 대중문화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일까요? 정말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반드시 우리가 네. 이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방송에서도 우리가 나눠야 돼요. 대본에도 맞습니다. 없고 우리가 네.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솔직히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이죠.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희 그 음악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까 뭐 정책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교육 정책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음악 교육이 되게 축소화되고 있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방송에 뭐 가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가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합창을 매번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 또 클래식 음악, 뭐 실내악, 기악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도통 찾아볼 수가 없죠. 거의 그렇죠. 뭐 전 방송국을 통틀어서 뭐 한 개, 두 개 정도가 겨우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봤던 가곡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합창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음악이 참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라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합창대회도 하고 뭐 합창 시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합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볍게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음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등한시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입시 네.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면 이제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아주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언제든 쉽게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친숙하고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끼겠죠. 근데 그 또 교육이나 뭐 이런 데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저희 음악인들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드는 생각이 너무 우리 뭐 클래식은 너무 뭐 고귀해. 뭐 우리는 뭐 우리만의 것을 뭐 유지해야 돼. 뭐 우리가 우리 걸 할게. 와서 보려면 보고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 뭐 이런 태도가 없지 않아 약간 있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네, 우리들한테. 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뭐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립합창단을 맡아서 예, 뭐 해보니까 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관객이 없는 연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관객이 찾아오게 하려면은 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럼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지? 대화가 그렇잖아요. 먼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합창으로 만들어서 노래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주고 또 근데 우리 장르엔 이런 음악도 있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우리 카르미나 같은 것들 정말 정통 클래식 음악들도 좀 들려주고 그래서 서로 이런 음악도 있었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듣던 음악이 합창으로 클래식으로 변환되면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리고 딱딱하게 무대에 서서 연주하기보다는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우리 정경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작고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우리 클래식 음악인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기획사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아이돌 그룹 정말 너무 정말 목숨 걸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그 얼마나 많은 자본 투자와 그 프로그램 기획과 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그룹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수제 작업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투자나 그런 관심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투자와 분업화가 좀 미흡하다 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네네네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연을 준비하실 때 기존에는 설사 대중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와서 봐서 느낄 수 있으면 느끼고 모르면은 안 와도 돼라는 태도에서 지금 장윤정 지휘자님 하신 말씀은 관객들이 먼저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유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클래식도 맛을 보여주고 네. 점차 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 말씀이 솔루션이신 거죠. 네네네. 아, 네. 아주 기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런 전문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곡을 설명하고 장윤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외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노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실제로 대중문화에 비해서 우리 기초예술이 노출되는 범위가 적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결국은 아티스트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약간 짓궂을 수도 있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어렵게 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을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이네요. 자, 그거를 답변하는 우리 변은정님 메시지 모두 맞는 말씀이라 공감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주연님, 정경님의 질문에 공감합니다. 저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일반 학부형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아이들과 많이 듣지만 정말 클래식의 대중화가 절실한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보희님, 30여 년 전 여고 때 합창대회에서 했었던 노래 아직도 기억해요. 한 반이 그렇게 통합했던 과정도 좋았었고요라고 처음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이것은 네. 장윤정 지휘자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의 답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30여 년 전에도 합창대를 쓰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중요한 단어는 통합이라는 과정.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우 정말. 오늘 키워드를 너무 많이 그 어록을 남기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자, 포항시립 합창단 예술 감독과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게 벌써 2019년. 네, 예, 4년 전이네요. 그렇죠. 와. 아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딱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겠어요. 네, 그렇죠. 2019년도에 취임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그러니까요. 터졌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네네. 시작이 네네, 돼서 맞습니다. 솔직히는 쉽지 않은 시기를 거치었는데 네, 그런 시기에서도 이렇게 클래식의 저변 확대와 좋은 음악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김소월 씨 윤학중곡 진달래꽃을 장윤정이 지휘하는 포항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비 김소월 씨 윤학중곡 진달래꽃을 장윤정이 지휘하는 포항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휘자님, 네, 그 재직하시는 동안 앨범 하나 내시죠? 네,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주신 영상에 저희가 음원 네. 추출하느라 우리 기술 감독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죄송합니다. 현장을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클래식의 다양화, 네네. 다각화로 이어진 대중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계시는 곳마다 컨텐츠가 나와야 돼서 네, 제가 네, 건의를 네. 들었고 지금 네. 반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컴퓨터가 약간 아까 연기가 나던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장한나님 저도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진달래꽃을 듣다 보니 왜 눈물이 나려 할까요? 가슴 울림이 있는 좋은 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160 쓰시는 분 미모와 지성의 성격까지 좋은 우리 지휘자님 장윤정 지휘자님 덕분에 합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세요. 항상 지금처럼 멋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알바 좀 푸셨나 봐요. 알바 아니고 아마 저희 성과대 대원인 것 같은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원성님 합창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72 쓰시는 분 장윤정 지휘자님 저희 아버지께서 열렬한 팬이세요.
2019년에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음악회를 가졌었는데 지휘자님의 섬세한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다며 다녀오신 이후로 불현듯 수시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 빨리 EBS 라디오 들으시라고 회사 회의 중이실 텐데 문자 드렸습니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5592님, 보이지 않는 턱과 틈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클 덕분에 클래식이 가까워졌어요. 마음 가는 대로 느끼고 즐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턱과 틈이 사라져야 된다. 와,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사진을 좀 찍어가겠습니다. 주은이님, 장윤정 지휘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곡과 클래식이 모든 일상 미디어까지 저변학대되기를 희망합니다. 3909님, 저도 고등학생 때 합창하면서 한국 가곡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장윤정 지휘자님, 앞으로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들 합창 언어로 많이 만들어주세요. 문지희님, 진달래꽃을 들으니 어두운 공간에 가득한 촛불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와. 아니 뭐 여기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매일 배워요. 너무 감성적이고 와. 제가 네. 지금 박사 과정을 다시 밟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네. 예, 언어학과로 들어온 기분인데 와. 와, 어두운 공간에 가득한 촛불들이 흔들리는 느낌? 와. 아, 이거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어떤 감정이죠? 와, 대단합니다. 문진이 너무 고맙습니다. 김하솔님, 진달래꽃 눈물 나네요. 아름답습니다. 노혜원님, 목소리의 울림이 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너무 아름다운 합창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울림이 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어. 포항시의 합창단 단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주해 주신 목소리가 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와, 청취자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학창 시절과 유학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은 여성 지휘자 그래도 꽤 우리에게 네네.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아마 공부하던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지레짐작해보는데 네. 어땠나요? 공부할 때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유학을 제가 좀 늦게 갔어요. 활동을 하다가 늦게 갔는데 이제 30이 넘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합창 같은 경우는 나와서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휘하는 게. 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게 그냥 뭐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도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리사이클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지휘하게 됐거든요. 한 학기. 네. 근데 그때 연주곡 중에 제가 굉장히 한국 현대 음악을 넣은 거예요. 이현철 작곡의 도난 오비스파젬인데 이제 네. 그게 한국의 민요의 선율과 그다음에 장단과 그걸 이제 무반주로 장구랑 같이 연주되는 곡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꽤. 네. 제가 그 곡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그래서 그 리듬을 이해를 못 하길래 제가 앞에서 국거리 장단 쳐주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장구를. 네, 네, 쳤죠. 네. 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무용 있잖아요. 네. 고전 무용. 고전 무용. 제가 옛날에 약간 고전 무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용 이제 이 한국의 선 네. 무용 막 해주고 네. 왜냐하면 그 한국적 선율과 그 프레이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선율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국거리전에 궁덕덕 이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음악이랑 다른 게 식임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꾸밈과 다른 식임새를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네. 이렇게 한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복도에 애들이 수업 끝나고 다니면서 다 전부 다 저만 보면 이러고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되게 이야. 재밌었나 봐요. 근데 연주 때 그 곡을 미국 단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으로 연주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 뭐 힘든 거야 다 누구나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힘든 것보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학 마치고 필드에 나와서 아무래도 여자 지휘자다 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리더의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공부할 때보다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네. 졸업하고 박사학위 따고 나서 필드에 나와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누구보다 좀 리더 같으신데. 진짜요? 네. 지금 이렇게 포스를 보면은 그래요? 예, 저는 아까 제가 총선 출마 여쭤봤잖아요. 그 뭐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출마를 거두셨으니까 네네.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외교관이시네.
아, 제가요? 예, 왜냐하면 아, 미국인들에게도 지금 춤이며 장단이며 지금 테크닉이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따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난한 거죠, 저번 아, 보면. 그게 왜 장난입니까? 문화 전파인 거죠, 그게. 네네, 아주 재밌었어요, 그때. 이야. 예. 이 우리의 또 가곡을 가지고 이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케이팝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다음에 우리 가곡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을 좀 힘써주세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합창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그 UNT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그 저희 교수님께서 네, 그 우효원 작곡의 글로리아를 네, ACD의 컨벤션에서 그게 내셔널 컨벤션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연주하겠다 하셔서 제가 아, 저희 스승님이신 윤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악보를 네. 갖다 드려서 실제로 미국 저희 UNT의 아카펠라 콰이어라고 그 콰이어가 내셔널 컨벤션에 가서 그 우효의 글로리아를 연주를 아니, 했었어요. 오해원 선생님 왜 전교 11시 클래식 나왔는데 그런 자랑을 안 했을까요?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분은. 아, 외국 합창단이 뭐 우효원 선생님 곡 연주한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와. 세계 합창 경연 대회에서 1등하는 그러니까 우효원 선생님 곡을 가져나서 1등하는 팀들이 되게 많죠. 외국 합창단인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처음 알았는데 네네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뭐 우효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병희, 오병희 작곡가님, 조혜영 조혜영 선생님, 다 조성은 나와, 선생님, 예, 다 네, 나왔어요 지금. 네. 다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다 저희 착한 척만 하고 갔어요. 아, 저희 답답합니다. 그 맥코이 선생님께서 얼마 네, 전에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쫙 리스트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네네네. 뭐. 아, 정말 오늘 덕분에 또 많은 정보들을 가져갑니다. 이미 우리 우리나라의 작곡가 분들이 활약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 자, 저희가 얼마나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빠르네요, 시간이. 그렇죠. 자, 이제 모든 질문, 이렇게 질문이 많지만 네. 다 커트하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휘자 장윤정의 네.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어제 이거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이 마지막 질문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피부가 좋으실 수가 있죠? 아, 고맙습니다. 메이크업을 좀 잘 됐나?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꿈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네. 내 꿈이 뭐지? 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생각했어요. 나의 꿈은 음악을 행복하게 하는 것? 사실 전문 음악인에게 음악이 행복한 이슈만은 아니거든요. 음악가들은 음악 때문에 고뇌하고요. 네. 음악 때문에 좌절도 하고요. 네. 뭐 상처도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늘 즐길 수 있지만 전문 음악인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숙제이기도 하고 내가 가져야 할 꿈은 이 음악을 통해서 고뇌하고 좌절하고 힘들더라도 또 이 음악이 주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극한 행복감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 정경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음악을 통해서 네. 그런 계속 어려움과 고난 같은 것을 계속 인내하면서 준비하면서 음악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아니 네네. 저는 좀 제가 워낙 그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들을 때 쿵하면 꼭 젖거든요. 네. 그런데 음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은 네.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나와 관객들,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네네네. 음악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나의 꿈이다. 네. 와, 이 카피는 진짜요? 대단히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단히 세련된 건 물론이고 이건 세련됐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문장인데 와, 놀랍습니다. 지휘자 장윤정의 꿈은 음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월 11일 오전 11시 정말 특별한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합창의 마에스트라 장윤정 지휘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립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예술 감독이자 지휘자인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한국 가곡과 합창 예술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음악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지휘자로
되실 것에 우리 정경 11시 클래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페라도에서는 유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2020년 7월 8일에 포항시청 대자몰 포항시립합창단 제110회 정규연주회 실황 김광석 작사 작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장윤정이 지휘하는 포항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